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성.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크 업계에 떠도는 전설 같은 구라 이야기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머플러 소리가 커야 안전하다. 요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얼추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이 얘기도 진짜 옛날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할리 타시는 분들이나 배기량 높은 알차나 아메리칸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항상 얘기하던 얘기가 이거예요. 거의 뭐 쌍팔년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얘기인데, 머플러 소리가 엄청 크면은 주변에서 내 소리를 다 듣고 차들이 반응을 한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머플러 소리를 키우고 다니면은 사고가 미리 예방이 된다. 안전해진다. 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라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는 좀 불편한 진실인데, 정말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로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렇게 시끄러워 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달리는 소음 제조기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시끄러우면 내가 안전해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은 뒷차가 빡쳐서 로드킬 하는 수가 있다. 짜증이 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행동이고, 도로에서도 주변 차들한테나 또는 이제 길에 있는 행인들 뿐만 아니라 이 바이크를 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거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쌍욕을, 물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이거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좀 취향이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약간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천둥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취존입니다. 그리고 우렁찬 소리가 어떨 때로는 멋지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천둥 소리 같은 게 존재감이 있고 멋지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거를 반드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천둥 소리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이분들은 환경검사 거의 불합격 각이라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설마 그럴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니는 거냐면, 환경검사 받을 때만 머플러를 순정으로 달고 가고, 환경검사 끝나면은 다시 집에 오거나 센터에 와가지고 튜닝 머플러로 교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안 잡히면은 안 잡힌다. 왜냐면은 길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잡으니까. 교통경찰들이 우리나라는 단속을 워낙에 안 하기 때문에 길에서 경찰이 멈춰라고 한 다음에 배기음 체크해서 잡는 일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내에서는 어지간하면 없다. 솔직히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나마 검사하는 데가 어디냐면 외곽 투어 가는 코스, 양만장 가는 길이나 춘천으로 빠지는 길이나 이런데, 또는 유명한 와인딩 코너 이런 데서는 작정하고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목이죠. 고기들이 몰려오니까 어부들이 몰려가는 거죠. 다 철이 있는 겁니다. 시즌 초기랑 요런 때, 성수기 때 가면은 물고기들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잡힌다. 그음을 쳐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물론 저도 사실 소리가 크면은 차들이 나를 빨리 인지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때 이 방법을 쓰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귀가 아파가지고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배기량 탈 때 소리가 조금 큰 머플러가 있긴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이건 천둥 소리에 따라갈 수는 없는데, 나름 큰 소리 머플러 달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시끄러워서 못하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라서 도로에 나갔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어디 동네에 시내 돌아다니거나 골목길 돌아다닐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민폐야. 차마 제가 인간으로서 미안해서 이 짓은 못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력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물론 달리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해지는 건 물론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이건 짜증을 유발하면서 본인만 살겠다고 거의 객기 부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머플러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머플러 소리도 어느 정도 바이크의 RPM이 나와서 땡겼을 때 이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란 뜻이에요. 고속 주행이나 뭐 중저속 주행을 할 때 이 큰 소리가 나는데, 만일에 도로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로틀을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달리면서 스로틀을 항상 열고 있을 겁니까? 어느 정도 탄력 주행을 하거나 어느 정도 가속이 됐을 때는 스로틀을, 또는 이제 감속을 해야 될 때, 이때는 보통 스로틀을 닫는단 말이죠. 감속을 위해서. 누가 24시간 도로를 달리는데 계속 고RPM을 치고 다닙니까? 뭐 그런 특수하게 그런 주행을 하는 분들은 솔직히 인정. 민폐 캐릭터 인정. 시끄러워서 여러분만 살아남겠죠. 눈에 띄는 건 인정입니다. 소리가 겁내 크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식적인 라이더라면은 아무리 머플러 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때로는 소리가 안 나요. 별로 크게. 그때 사고가 나면은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솔직히. 물론 빈도수로 볼 때 계속 큰 소리가 자주 나는 바이크들이 조금은 더 눈에 띌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커버해주진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 방음 성능이 상당히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랜저급이나 세단으로 올라가면은 이 방음 능력이 너무 좋아서 밖에 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무슨 노이즈 캔슬 기능이 있나? 저도 그랜저 같은 세단형 벤츠 이런 거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밖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할리가 지나가는데도 의외로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시끄럽지 않으면은 이런 세단한테는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음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통하는 얘기였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방음이 잘 되는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천둥 소리를 내고 다닐 거 아니면은 이게 별로 안 통하는 시절이 됐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당합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짜증인데 저도 한번 짜증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머플러 소리가 너무 큰 바이크나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제가 특히 페라리랑 특히 람보르기니 극혐입니다 진짜. 람보가 정말 멋진 차고 저도 정말 갖고 싶은 드림 카죠. 평생 가질 수 있을래나. 근데 얘네들이 배기 머플러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 VF 타던 친구들이 머플러 소리 크게 내겠다고 못으로 구멍을 뚫었거든요. 머플러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천둥 소리가 나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부 람보르기니 타는 차주들이 아무래도 마우라에다가 이 못으로 빵꾸를 뚫은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천둥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일부 바이크 타는 분들 중에도 아무래도 이 고급 바이크에다가 마우라에다가 아무래도 구멍을 냈거나 아니면은 이 배기량이 큰데, 또는 배달 바이크에서도 이 천둥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뭔가 마우라에 대못으로 구멍을 뚫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정비를 안 해서 제가 볼 때는 매니폴드가 떨어진 게 아닌가, 녹이 슬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좀 신기할 정도예요. 가능한가? 물론 아무리 그래봐야 슈퍼캡 머플러 띈 거에 비교할 순 없다. 이거는 그냥 또 약간 잡설인데, 바이크가 머플러를 띄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 천둥 소리가 나는 건 맞지만 매니폴드까지 뜯어버리면은 신기하게 바이크에서 엄청 큰 소리, 엄청 큰 총소리와 함께 뭔가 물방울 터지는 소리가 나요. 뽕뽕뽕뽕 이렇게 물방울이 뽕뽕뽕 비눗방울 터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혹시 마우라 떨어진 바이크 지나가면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폴드 떨어진 바이크 소리를 들어본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골 때리는 소리다. 자꾸 새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저는 머플러 소리가 정말 클 때 왜 이걸 정말 싫어하냐면, 제가 옆에 아는 사람이랑 전화를 하거나 또는 길을 가면서 이제 아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소리 때문에 제 말이 묻혀버려요. 한참 특히 어쩔 때 빡치냐면, 내가 이제 빌드업을 막 했단 말이야. 개그를 치려고 빌드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빵 터트리려고 지금이니 이게 나의 전부라고 딱 외치면서 마지막 멘트를 딱 날려서 이제 쐐기를 박으려 그랬는데, 이때 갑자기 머플러 소리가 찢어지는 바이크가 지나가 버리면은 말이 묻혀서 이 흐름이 전부 깨져 버려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게 정말 뻘쭘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타이밍 놓치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들어서 뭐라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미 흥은 다 깨졌고, 그렇다고 빌드업을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정말 짜증난다 진짜.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마우라 소리 좀 줄이고 다니십시오.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짜증납니다. 내 말이 끊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실제로 라이딩을 하면서 라이더가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 습득이라고 해야죠. 시각적인 정보도 있지만 이 청각적인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막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라이딩 중에도 주변에 내 후방에서 오는 차의 배기음 소리나 어떤 존재 그 주행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내가 사각지대에 어떤 차를 인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운전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잽싸게 머리를 돌려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잽싸게 돌리고 다시 정면으로 봐라. 전방주시 안 하면은 꼬라 박는 수가 있으니까 주변을 살필 때 반드시 잽싸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저도 위험을 가끔 인지를 하고 피할 때가 있는데, 배기음 소리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주변에서 오는 소리를 내가 못 듣습니다. 내 귀도 거의 뭐 고막이 마탱이가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들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배기음이 너무 시끄러우면은 주변 소리를 못 들음으로 인하여 본인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바이크가 고급류 세팅은 아니지만 고급류를 넣으면 연비와 출력이 상승된다. 옥탄가가 높아서 막 빵빵 터진다. 내 바이크에서 막 불꽃 발사된다. 똥꼬에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막 이게 된다고 예전부터 진짜 이것도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해봤죠. 제가 바이크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줌머 타던 시절부터 했던 겁니다. 제 50cc 바이크 처음 사고 언제 이걸 많이 하냐면, 월급날 친구랑 퇴계로 가는 길에 튜닝용품 한번 사줘야죠. 월급날 퇴계로에 딱 가서 이제 튜닝용품 사주고, 기분이다. 월급 받았으니까 우리 귀염둥이 줌머에게 고급류 한번 넣어주자. 맛있는 밥 좀 한번 먹여주자 라고 넣어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오 출력 상승 이러면서 친구랑 막 둘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출력이 상승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근데 물론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낭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에 좀 낭만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때로는 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차라리 몰랐으면은 지금도 제가 고급류 넣고 막 기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간만에 고급류 넣었으니까 기분 좋다 이러고 막 바이크 잘 나간다. 고급류 넣었으니까 오늘 도로는 내가 접수한다. 이런 기분 좋음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론적인 거랑 과학적인 걸 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환상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아직 환상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낭만이 깨졌다. 아직 낭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말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낭만은 개뿔, 나 경제적으로 돈을 좀 모아야겠다,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정확히 들으시고 행동하시면은 금전적으로 절약이 되실 겁니다. 일단 고급류를 넣는다고 해서 바이크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제조사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고급류를 넣어서 네가 손해볼 건 없는데 문제는 장점은 딱히 없다. 그러니까 바이크가 고장은 안 나는데 출력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더 비싼 돈을 들이게 된 거다. 물론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고급류에 더 좋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무부품류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준다고 해요, 이론상.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간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고급류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진짜. 다만 여러분이 고급류를 넣으면서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고급류를 일반 차에 넣었을 때 왜 아무 성능 효과가 없냐라는 거는, 일단 옥탄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요번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든 오토바이들은 휘발유가 들어갔을 때 이걸 압축해서 폭발시킵니다. 엔진에서 이걸 압축하는 피스톤이란 게 있어요. 그냥 대충만 알아두세요. 피스톤이고 나발이고 어쨌건 엔진에서 휘발유를 압축해서 폭발시킨다는 거, 요것만 대충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압축해서 터지는 그 수치가 바이크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조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엔진 특성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옥탄가가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휘발유가 터지는 바이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옥탄가가 안 맞는 휘발유를 넣게 되면은 정확한 원하는 타이밍에 이 휘발유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제대로 힘을 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노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킹이라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엔진에 빵꾸가 날 수도 있다. 그냥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엔진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냥 닥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일반 바이크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그러면은 터지는 타이밍이 틀려져 버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장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ECU라는 뭐 이런 전자장비, 얘네들이 고급 휘발유가 들어왔네, 운전수가 뻘짓을 했구나, 이걸 인지를 하고 일반 휘발유랑 같은 식으로 터트린다고 해요. 타이밍을 그렇게 조절을 또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뭐 옥탄가가 높으면은 뭔가 휘발유가 더 잘 터지는 걸로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또 영어로는 하이 옥탄이라 그러잖아요. 옥탄가가 높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 옥탄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PC 게임도 있었습니다. 하이옥탄. 자, 근데 이게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옥탄가랑 그 무슨 뭐 휘발 성분이랑 뭐 화약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건 착각입니다. 그냥 옥탄 수치라는 거는 그냥 더 높은 압력에서 터질 수 있는 휘발유를 말하는 거지, 화약이 더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무슨 뭐 다이너마이트가 더 세게 터지는 걸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점화 타이밍이 더 늦게 터질 수 있는 휘발유를 뜻할 뿐이에요. 옥탄가를 절대로 이 알코올 도수랑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착각을 했는데, 알코올 도수는 맞죠. 도수가 높을수록 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거라 불이 막 붙고 먹으면은 막 뜨겁게 막 타들어가고 이러죠. 더 빨리 취하고. 자, 그러면은 이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를 넣었을 때 실제로 아니 난 출력이 상승되는 게 느껴지는데 나는 민감해가지고 이걸 분명히 느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냥 낭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거를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이 있어서 내가 고급유를 넣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엔진 출력이 상승된 듯한 이 느낌,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낭만을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느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언제 그런 낭만을 솔직히 이건 진짜 까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저는 이미 그런 낭만을 못 느끼는 잔악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되게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 바이크가 고급류 세팅이 된 바이크인데, 이게 워낙 뭐 구모델이거나 또는 본인이 고급류 세팅인지를 몰라서 여태까지 일반유를 넣고 타다가 고급유를 넣었더니 이제 정상 컨디션이 나온 거라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휘발유 때문에 고급유를 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상승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일반유를 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저하됐던 거였다, 사실은 그냥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허무하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근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바이크가 고급유를 넣어서 이상하게 출력이 좋아진 것 같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의 바이크의 엔진 압축비를 한번 반드시 봐보세요. 매뉴얼상에 고급유를 권장하는 바이크인지 아닌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근데 이런 일은 대부분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배기량이 어느 정도 높은 바이크들 중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자꾸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은 한번 본인의 바이크의 압축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압축비가 아마 11점대로 내려가는 바이크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알차들, 미들급이나 뭐 고배기량 알차들이 대부분은 고급유 세팅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압축비가 높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11이 압축비가 높은 건가? 맞네요. 압축비가 커브 같은 경우가 일반 뭐 100cc 요런 애들이 압축비가 9 정도가 나와요. 고배기량 바이크들, 대표적으로 600알랄 요런 애들이 보통 이제 12가 나오고, 압축비가 1000알랄 같은 경우가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을 넘어가는 바이크들, 12부터는 고급유를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00알랄도 사실은 일반유로 잘 굴러가요. 큰 문제 없이. 고급유를 넣어도 뭐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600알랄들도 대부분 일반유를 넣고 탔기 때문에 한 13 정도 돼야지 1000알랄 같은 애들, 이건 아예 붙어 있거든요, 고급유들하고. 그래서 고급유 권장이라고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제가 뭐 600알랄 오래 탔지만 노킹, 개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일반유로 잘 굴러가요. 어쨌건 11 이상부터는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600알랄 타시는 분들도 고급류를 넣으면은 아마 출력이 조금 올라간다고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매뉴얼에 고급류 권장이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600알랄은 신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고급류를 넣어도 효과를 보겠죠.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실 이런 건. 근데 예를 들어서 CBR650R 유사 R차 CBR650R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1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실 고급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유 세팅으로 나온 바이크 중에 유사 R차 이렇게 R차스럽게 생겼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면은 유지비가 좋으니까. 그만큼 압축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사 R차라고 또 그렇게 뭐 빈정대기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바이크의 엔진의 압축비가 11이다. 12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고급류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일은 아마 없을 거다. 자, 그리고 본인의 바이크에 어떤 기름을 넣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매뉴얼을 또 보시면은 요즘은 매뉴얼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옥탄가가 몇 이상 되는 휘발유를 넣으시오라고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이게 제조사도 지들도 좀 애매해서 이걸 써놓는 건지, 고급유면 고급유지 권장은 또 뭐고 사람 왜 헷갈리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제 천알랄 매뉴얼에도 그게 써 있더라고요. 뭐 옥탄가 90 몇 이상 휘발유를 넣으세요라고 하는데 바이크에는 또 고급유 권장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수치로 봤을 때 저는 고급유를 넣는 게 맞더라고요. 천알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고급유를 넣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평균적으로 한국의 보통 휘발유는 옥탄가가 91에서 9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유는 94 이상의 수치가 옥탄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본인의 바이크에 어떤 휘발유를 넣을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애매하다, 경계에 걸려있는 바이크들이 꼭 있어요. 이도 저도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두 개 다 넣어 보시고 느낌이 좋은 거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매한데 고급유를 넣었더니 기분상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낭만이라기보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급유가 더 맞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유랑 고급유랑 둘 다 넣어봤는데 솔직히 차이가 별로 없다. 나는 저기 플라시보나 이런 거 잘 안 통하는 사람이다. 낭만도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유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고급. 자, 그러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